요즘 혹시 깜빡깜빡 하실 때가 있나요? 하려던 말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가물가물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붙이기도 하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하지만 그냥 넘기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25해 동안 뇌혈관을 돌봐왔습니다. 제가 만나뵌 많은 분들도 처음엔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가볍게 여기시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셨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편함은 사실 뇌가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어요. 뇌 속의 가느다란 혈관들이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65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3분 중 1분은 말이에요. 뇌에 이미 작은 흔적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바로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해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작은 흔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4배나 높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3가지 특별한 가루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지친 혈관에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의 뇌혈관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한쪽 길이 힘들어지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거든요. 이 좋은 능력을 더욱 키워주는 성분들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가루 속에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혈관을 튼튼하게 가꾸는 비결을 얻어가실 거예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신경 쓰이시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뇌경색이란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병을 말해요. 혈관은 왜 힘들어할까요? 우리 피 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혈관 안쪽에 작은 생채기를 내곤 해요. 그럼 우리 몸에 착한 일꾼들이 달려오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고치는 과정에서 남는 물질들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이러면 혈관 길이 좁아지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왜 탁해질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가끔은 괜찮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큰일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좋지 않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피와 혈관이 조금씩 지치게 돼요. 그 결과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뇌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혹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이신가요? 또는 그 경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 힘든 날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보통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거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그 후에 약으로 혈관을 돌봐드려요.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미리 예방하는 것이겠지요. 비용도 아끼고 효과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식사 습관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방법을 잘 듣기 어려울까요? 오늘날의 의료는 대부분 병이 나타난 뒤에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정말 아플 때까지 참다가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드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하루에 200명이 넘는 분들을 매일 뵈면서 예방보다는 아픈 분들을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의사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70대 중반이셨던 아버지는 취미가 등산이실 만큼 아주 건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일찍 발견하신 덕분에 가장 중요한 시간 안에 응급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아버지는 정말 감사하게도 평소의 생활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6달 뒤 뇌경색이 다시 찾아오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혼자 계실 때였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셨지만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3시간을 그냥 보내셨다고 해요. 결국 병원에 늦게 도착하셔서 혈전을 없애는 시술을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친 후였습니다. 왼쪽 다리에 마비가 오셔서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셨어요. 처음 쓰러지셨다가 회복하셨을 때 생활 습관을 바꾸시도록 잘 도와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매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뇨 약을 드시면서도 달콤한 믹스커피나 국수 같은 튀긴 음식을 즐겨 드셨거든요. 오랜 시간 굳어진 입맛을 바꾸는 건 참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말씀드려 볼 걸 하는 후회가 남았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틈틈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환자분들께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알려드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매일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예방의학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소중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혈관에 대한 것이에요. 세월이 흐른다고 혈관이 저절로 약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요. 혈관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음식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좋은 음식을 통해서라면 누구든지 혈관 건강을 돌볼 수 있다는 뜻이죠. 대신 매일 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쉬워야 해요. 복잡하면 매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혈관에 이로운 음식을 가장 편하게 먹을 방법을 고민했죠.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석 달 동안 매일 실천하신 120명을 살펴봤는데요. 평균 당화혈 색소가 0.5%나 혈압은 10mmHg,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20mg/dl 데시리터나 줄어들었어요. 혈당, 혈압, 고지혈증 모두 좋아진 거죠. 물론 약의 도움을 받아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약보다 음식을 권해드리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근본적인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은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은 그대로 두고 약에만 의지하면 결국 약을 더 늘려야 할 수 있어요. 지붕에서 비가 셀 때 양동이로 물만 받아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구멍이 점점 커지겠죠. 그럼 더 많은 양동이가 필요하게 되는 이치와 같답니다. 결국 근본 원인인 지붕을 고치지 않으면 양동이를 영원히 치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최근 연구를 보면 당뇨나 혈압,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는 분들에게서 새로운 혈관 길이 더 잘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결국 뇌경색 같은 위험을 막는 핵심은 음식으로 당뇨와 혈압, 콜레스테롤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 본연의 혈관 건강을 찾아주는 그 비결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부 알려드릴게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혈관을 맑게 청소해주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한 점은 3가지 모두 매일 챙겨 먹기 편한 가루 형태라는 거예요. 이 가루를 더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방법은 만능 해결사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라서 저희 가족들도 모두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가루를 여기에 섞어 드시면 이것들이 함께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 점이 참 중요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좋은 정보가 널리 퍼져서 모두가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유익한 건강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아끼는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요. 주변의 고마운 분들께도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3가지 가루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왜 가루로 드시는 게 좋은지부터 짚어볼게요. 가루는 섭취가 편하고 몸에 잘 흡수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3가지는 물이나 두유 스무디에 타서 바로 마실 수 있거든요.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바로 드실 수 있어 참 편리하죠.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렇고요.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루 형태가 바로 그 점을 도와줍니다. 꾸준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귀찮다는 생각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요. 포기하지 않게끔 힘이 되어주는 셈이에요. 좋은 음식은 때로 약보다 낫답니다. 물론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이 가루가 그 꾸준함을 지켜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찐생강 가루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고마운 식품이죠. 자연에서 온 귀한 식품이에요. 예로부터 생강은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데 쓰였어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동의보감이라는 오래된 의학 책에도 기록되어 있답니다. 찐생강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적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냥 생강보다 쪄서 말린 생강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이롭다고 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생강을 찌는 동안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말이죠. 쇼가올이라는 더욱 이로운 물질로 변한답니다. 그 양이 무려 10배나 늘어나요. 이 쇼가올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는데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우리 혈관에 생기는 작은 염증들을 없애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게다가 쪄서 말리면 생강 특유의 맵고 아린 맛이 한결 부드러워져요. 덕분에 드시기에 훨씬 편안해지죠. 가루로 만들면 보관하기도 정말 편리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드실 수 있으니 참 좋죠. 또 다른 장점도 있답니다. 그냥 드시는 것보다 몸에 쏙쏙 흡수가 잘 되어서 쇼가올의 좋은 기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쇼가올이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 속의 나쁜 기름기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리고 생강의 특별한 성분은 피가 뭉치는 걸 막아줘요.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생강가루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선 생강에 묻은 흙을 잘 씻어 주시고요. 껍질도 깨끗하게 손질해 주세요. 제가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생강을 약 20분 물에 불려보세요. 그리고 양파망으로 문지르면 껍질이 아주 쉽게 벗겨진답니다. 껍질을 다듬은 생강은요. 얇게 저며서 썰어주세요. 김이 오른 찜기에 면포를 깔고 약 20분 정도 푹 쪄주시면 돼요. 다 쪄낸 생강은 물기를 없앤 후에 잘 말려주어야 한답니다. 식품 건조기나 오븐이 있다면 60도의 낮은 온도로 10시간에서 12시간 바삭하게 말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햇살이 좋은 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문지 위에 넓게 펼쳐서 수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말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강 조각이 아주 단단하게 마를 때까지 건조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 마른 생강을 믹서에 넣고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갈아주세요. 그러면 몸에 좋은 찐 생강 가루가 완성돼요. 이제 통에 담아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 있어요. 혹시 집에 건조제가 있다면 병에 함께 넣어주세요. 그러면 가루가 굳는 걸 막아주거든요. 혹시 직접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시중에 파는 분말 제품을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품을 고르실 땐 국내산 생강 100%로 만든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찐 생강 가루가 맞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해요. 보통 마트에서는 찾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씻고 말리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요. 완제품은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침 가을이 생강 제철이라 참 좋거든요. 한 킬로그램 정도 사시면요. 가루로 만들었을 때 약 200g 정도가 나와요. 이걸 매일 챙겨 드신다고 하면 100번 정도 드실 양이라 서너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 먼저 완제품을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거예요. 드셔보시고 몸에 잘 맞는다 싶으시면 김장철에 생강을 많이 사실 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럼 찐 생강 가루는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하루에 1g에서 2g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작은 찻숟가락으로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정도의 양이에요. 하루에 4g은 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평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식사하신 후에 드시는 편이 속이 편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생강은 우리 피를 조금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혹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세요. 드시는 법은 잠시 후에 가루 3가지를 모두 설명해 드린 뒤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생강가루를 특별하게 활용하는 법도 있는데요. 요리하실 때 향신료처럼 사용해 보세요. 생선이나 고기에 살짝 더해주면 잡냄새가 사라지고 음식의 맛이 한층 깊어진답니다.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챙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루 한 스푼이 우리 혈관에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좋은 음식은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왕의 열매라는 멋진 별명을 가진 베리 종류의 열매랍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이로운 성분이 블루베리보다 4배에서 5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 아로니아를 잘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양소를 듬뿍 섭취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 아로니아 가루가 뇌경색 예방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바로 우리 혈관을 젊고 깨끗하게 지켜주는 힘에 있습니다. 아로니아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지친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나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셈이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중년분들이 아로니아 추출물을 12주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혈압이 안정되고 몸의 염증 수치도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혈압과 염증은 뇌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뇌경색을 막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의미예요. 또한 우리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는 줄여주고 이로운 콜레스테롤은 늘려주는 착한 역할도 한답니다. 그런데 왜 생과일이 아닌 가루로 드시는 게 더 좋을까요? 아로니아를 드셔보신 분들은 떫은 맛이 강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기에는 조금 힘든 과일이기도 해요. 혀가 뻐근하게 느껴질 만큼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로니아를 얼려서 건조한 가루로 만들면 떫은 맛은 줄어들고 오히려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 가루가 되어도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서 가루로 드시길 권해드리는 거랍니다. 요즘은 영양소 손실 없이 얼려 말리는 기술이 잘 적용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되신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로니아를 집에서 직접 가루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이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먼저 싱싱한 아로니아 열매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8월에서 9월 사이에 신선한 열매를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없다면요. 얼린 아로니아를 쓰셔도 괜찮답니다. 열매를 정성껏 씻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는 거예요. 수분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말려주는 건데요. 오븐이나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 낮은 온도로 설정해 주세요. 수분이 모두 날아갈 때까지요. 열매의 상태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몇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속까지 바삭하게 말리려면 하루 이상 꾸준한 건조가 필요해요.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갑자기 말리면 안토시아닌 같은 소중한 영양소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온에서 건조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만약 건조기가 없다면요. 햇살 좋은 날 얇게 펼쳐 말리셔도 좋아요. 또는 오븐을 50도로 맞추고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여러 번에 걸쳐 말려주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손으로 눌렀을 때 바삭하고 부서지는 느낌이 나야 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잘 마른 아로니아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그럼 맛있는 아로니아 가루가 완성돼요. 직접 만드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요. 시중에 파는 동결 건조 분말도 있답니다. 그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로니아 가루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 권장량은 약 한 큰술을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램으로 환산하면 3g에서 5g 정도예요. 작은 찻숟가락으로 두세 스푼쯤 된답니다. 물론 몸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아로니아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드물지만 어지럽거나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구토나 복통 같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로니아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혈압이 낮은 편이라면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드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답니다. 모든 가루에 적용되는 활용법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아로니아 가루와 특별히 잘 어울리는 방법 몇 가지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쉽고 잘 어울리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바로 요거트와 함께 먹는 거예요.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정말 좋답니다. 아로니아 가루 한 찻숟가락에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더해서 드셔보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 금방 만들어져요. 떫은 맛이 걱정되신다면 꿀을 살짝 넣어주세요. 다른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로니아 가루와 소금을 1대9 비율로 섞어보세요. 이렇게 만든 아로니아 소금은 고기를 드실 때나 샐러드 위에 뿌려 먹기 참 좋아요.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답니다. 60대 후반이신 김순희 님도 아로니아로 좋은 효과를 보셨어요. 매일 요거트에 가루를 타서 3개월 꾸준히 드셨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혈압도 안정을 되찾으셨고요. 약으로도 잡히지 않던 콜레스테롤이 걱정이셨는데 말이죠. 아로니아 가루 덕분에 정상 수치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답니다. 매일 알맞은 양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습관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황 가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카레의 고운 노란 빛을 내는 재료로 우리에게 익숙하죠. 강황은 울금이라고도 불려요. 예전부터 몸의 염증을 다스리고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고마운 식물이죠. 강황의 핵심은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커큐민이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우리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해요. 혈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해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강황은 소중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줄여주고 뇌신경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겪은 분들의 뇌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강황을 가루로 드시면 좋은 이유는 활용하기 편하고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영양분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함께하면 더욱 좋아요.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집에서 직접 강황 뿌리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즘엔 품질 좋은 유기농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바로 사용하기에 참 편리하죠. 그래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강황 가루 만드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마트나 시장에 가면 생강처럼 생긴 울금 뿌리를 팔아요. 그걸 사오셔서 먼저 흙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꼼꼼히 씻은 다음 껍질을 벗겨내면 돼요. 칼이나 숟가락 뒷면으로 살살 긁어내면 쉽게 벗겨진답니다. 그 다음 강황 뿌리를 얇게 썰어 말려주세요. 따스한 햇볕에 말려도 좋고 건조기가 있다면 5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설정해 주세요. 보통 하루 정도면 겉은 바삭해 보이지만 속까지 마르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속까지 완전히 말라 단단해진 강황 조각들을 믹서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고운 강황 가루가 완성돼요. 고운 노란빛을 띤 강황 가루가 만들어져요. 집에서 직접 만드시면요. 입자가 조금 굵을 수 있지만 드시는 데는 괜찮답니다. 직접 만드는 과정이 조금 힘드시면 시중에서 파는 것을 사셔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챙겨 드시는 습관이에요. 하루에 드시면 좋은 양은 약 5g 정도랍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예요.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하답니다. 혹시 치료를 위해 드시는 분이라도 2 작은 숟가락이면 충분하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설사나 속쓰림 같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적당한 양을 매일 챙기시는 게 더 좋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분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강황을 많이 드시면 자궁 수축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드시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석에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강황이 담즙 분비를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강황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꼭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이제 강황 가루를 쉽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은은한 카레 향이 나서 참 좋아요. 밥맛도 특별해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랍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이 있어요.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강황이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흡수율이 낮다는 것이거든요. 후추나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잘 돼요. 꼭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래요. 강황 가루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 덕분에 무릎 통증이 나아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분은요, 최영란님 이야기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늘 무릎이 아프셨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매일 우유에 강황 가루를 타서 드셨더니 통증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6달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도 더는 드시지 않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찐생강 가루와 아로니아 가루, 그리고 강황 가루, 이렇게 3가지 가루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 참 좋지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야 꾸준히 챙겨 드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만드는 법이 간단해야 해요. 매일 먹어도 부담 없는 방법이 좋잖아요. 그래서 따라하기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3가지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따뜻한 물에 차처럼 타서 드시는 거예요. 생강가루나 강황가루를 활용하는 거죠. 이 가루들은 따뜻한 물에 잘 풀려서 속도 편안하고 몸의 흡수도 잘 된답니다. 아침 드신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타 드시면 좋아요. 반 작은술이나 한 작은술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된답니다. 특히 강황가루는요, 후추를 살짝 더해주시면 흡수가 더 잘 될 거예요. 혹시 속이 좀 예민하시다면 생강가루는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로니아 가루의 떫은 맛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꿀이나 레몬즙을 한 스푼 더하시거나 얇게 썬 사과나 배를 띄워 드셔보세요. 그럼 훨씬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두유에 타서 든든하게 드시는 법이에요. 이 3가지 가루는 식물성 단백질과 만나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답니다. 강황의 경우 지방 성분과 함께 할 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조금 들어있는 두유와 참 잘 맞는답니다. 조금 출출하실 때 두유 한 잔에 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 간식처럼 드셔보세요. 고소해서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채소, 스무디에 넣어 마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랍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은 채소를 쪄서 갈아두는 과정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보다는 조금 손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해독에 좋은 십자화가 채소를 활용하는 거예요. 꼭 쪄서 갈아 드셔야 한답니다. 일주일에 30분 정도만 시간 내서 건강 챙기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꼭 한번 해보세요. 브로콜리 1개와 양배추 4분의 1, 통을 식초를 푼 물에 10분가량 담가주세요. 그 다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믹서에 잘 갈리도록 적당히 잘라주세요. 찜기에서 김이 오르면 브로콜리는 2분, 양배추는 3분간 쪄주시면 돼요. 찐 채소는 바로 찬물에 식혀서 믹서에 담아주세요. 아보카도 3개도 함께 넣어주세요. 레몬즙 90ml,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4큰술, 그리고 물 800ml를 넣어주세요. 이제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7잔 분량이 나온답니다. 한 잔씩. 마실 만큼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매일 챙겨 드셔보세요. 드실 때마다 준비해둔 생강 아로니아, 강황 가루를 반 티스푼씩
돌아가면서 넣어서 드시면 참 좋아요. 혹시 맛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소금을 살짝 더해보세요.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해서 드셔보세요. 맛이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단맛이 적어서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채소의 신선함과 아보카도의 깊은 풍미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챙겨 드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이 세 가지 가루를 맛있고 편하게 드셔보세요. 오늘부터 소중한 혈관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몸에 좋아도 잊으면 안 되니까요. 자꾸 걸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해야 해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 일과에 한번 추가해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물에 찐 생강강황, 아로니아 가루를 돌아가며 반 스푼씩 타서 드세요. 매일 아침 나를 위한 소중한 한 스푼이라고 다정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잊지 않고 더 잘 챙기게 된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식구들과 함께하면 더 쉬워져요. 서로 챙겨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특히 부모님 두 분이서 함께 하시면 좋아요. 서로의 건강을 돌봐주면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쓰는 컵 바로 옆에 두면 잊지 않고 챙기기 좋겠죠. 자꾸 눈에 띄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기 마련이에요.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면 약에 기대지 않는 편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나만의 건강 습관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맞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가루 이야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정말 간단하죠. 매일 딱 한 스푼만 물이나 두유 스무디에 타서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속 혈관은 건강하게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혈관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괜찮아요. 하루 한 스푼의 힘으로 소중한 혈관을 지킬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예방의 힘이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좋은 내용을 주변 분들과 나눠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삶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한 스푼으로 제 혈관 건강을 지키겠습니다와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은 실천의 동력이 되고 다른 분들께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